자, 재난이 닥쳤을 때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 엄청난 피해액, 무너진 건물, 부서진 도로 같은 것들이요. 근데 그 숫자가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은 그 눈에 보이는 피해 뒤에 숨어서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바로 그 거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쵸.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파괴의 장면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게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충격,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충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실제 경제적 피해는요, 단순히 파괴된 자산 그 이상입니다. 이걸 욕조에 비유해 볼까요? 욕조에 담긴 물, 즉 스톡, 자산이 사라진 것도 물론 큰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즉 흐름, 플로우이 멈추는 겁니다. 바로 이 간접적인 흐름의 손실이야말로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진짜 위협인 거죠.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연쇄 반응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경제의 혈관처럼 모든 산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지도를 사용합니다. 네, 바로 산업연관 모형이라는 건데요. 한번 자세히 보죠.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공급망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의 산출물인 자동차는 운송회사의 투입물이 되잖아요. 반대로 자동차 공장은 철강회사의 산출물인 철강을 투입물로 사용하고요. 이 모형은 바로 이런 모든 연결고리를 샅샅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충격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면 그 공장에서 부품을 받기로 했던 기업도 멈추죠. 이게 전방연쇄 효과입니다. 동시에 그 공장은 더 이상 원자재를 사지 않으니까 그 공장에 물건을 팔던 공급업체도 타격을 입어요. 이건 후방연쇄 효과라고 하고요. 이렇게 충격이 앞뒤 양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경제를 꽁꽁 울가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모델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2008년에 스테판 알레가트가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재난 중 하나인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는 처음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1070억 달러.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 즉 파괴된 자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린 알죠.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요. 산업 연관 모형으로 분석한 진짜 경제적 비용은요. 무려 1,490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40%나 더 높았던 거죠.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거대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재난의 경제적 충격이 물리적인 피해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 결국 경제 시스템의 그 촘촘한 상호 연결성이 피해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셈이죠. 총 손실 내역을 한번 뜯어볼까요? 직접 피해가 약 72%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28%, 그러니까 무려 420억 달러가 간접 손실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춰서 발생한 생산 손실, 또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일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주거 서비스 손실, 바로 이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진짜 비용이었던 거죠. 이 모형은 단순히 피해액이 사실 더 컸다라는 숫자만 제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난 이후에 벌어지는 경제적 여파의 아주 복잡한 작동 방식까지 밝혀냈죠. 분석 결과를 보니까 회복의 속도를 결정한 건 단순히 복구 자금이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공급망이 끊겼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다른 공급업체를 찾는지, 그리고 심지어 건설업계의 역할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건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막대한 손실로 신음하는 동안 건설 부문은 오히려 이익이 250%나 급증했어요. 재난으로 인한 그 막대한 재건 수요가 일시적인 호황을 만든 거죠. 참, 누군가의 불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결국 최종 피해 규모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파괴된 것을 얼마나 빨리 다시 지을 수 있는가, 즉 건설 부문의 초과 생산 능력, 그리고 둘째, 망가진 공급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가, 즉 경제 전체의 적응 능력이었죠. 유연성이 곧 회복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솔직히 말해 가장 섬뜩한 경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난의 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피해가 2배가 되면 경제적 비용은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3배, 4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씨는 쉽게 끌 수 있지만 거대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과 똑같아요. 경제적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가 그 비선형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카트리나급인 1,000억 달러 피해에서는 총 손실이 1.4배 정도였는데 피해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서자 총 손실이 무려 2배로 뛰어오릅니다. 왜일까요? 재난 규모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프라나 대체 불관영한 공급망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간접 손실이 직접 손실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에서는 눈에 보이는 직접 손실만 보는 것은 위험할 정도로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피해액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재난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죠. 과연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경제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험에 정말로 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재난을 준비하는 진정한 시작이 될 겁니다.